그래서 장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몸 전체의 면역력도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면역력의 가장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장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면역의 핵심은 장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장 면역력이 우리 온몸의 80%를 차지한다라고 할 정도로 장은 면역력에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간은요, 조혈작용을 하는 이제 골수의 생산을 돕는 역할로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제 면역 세포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장입니다. 이제 장은 굉장히 길죠. 소장도 있고 대장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소장에 파이어판이라는 일부 점막 육모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파이어판 안에는 림프 세포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주둔을 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 소장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위에서 다양한 음식물들이 이제 서로 섞이면서 쪼개져서 또 위에가 잘 버무려져서 이제 소장으로 보내죠. 소장에서 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위에 우리가 항상 100% 깨끗한 음식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각종 음식들, 또 각종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액을 통해서, 위산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제거가 되지만 그 많은 성분들을 걸러내야 되니까 바로 이 걸러내는 장치로서 수많은 면역 세포들이 이제 소장 점막 안에 굉장히 많이 주둔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 음식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서 좋은 것만 흡수를 해야 되는 역할을 소장이 하기 때문에 소장 안에 굉장히 많은 면역 세포, 림프구들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의 이 면역 세포들의 그 면역력을 측정해 보면 몸 전체의 무려 80%를 차지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장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장 점막이 망가지고 또 장 상태가 너무 나쁘게 되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이물질들을 잘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병이 생기는 거죠. 최근에 이제 소장 점막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시보라고 해서 이런 장 질환이 늘어나고 있고 또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이렇게 소장과 대장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자가 면역 질환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 면역의 중심, 또 시보 같은 이런 소장의 그런 질병의 중심에는 장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장 트러블이 잦은 사람은 면역력도 떨어지나요? 장에 계속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실제 면역력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아토피가 있거나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그것 자체가 면역력이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몸 전체의 면역력도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면역력의 가장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장 건강을 거의 모든 건강의 중심이다라고 할 정도로 폐나 심장이나 뇌나 다른 데 이제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먼저 장 치료를 가장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전문가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제 일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심장이나 뇌나 폐나 우리 그 외에 소화기관이 아닌 다른 몸의 장기들은 소화기관에서 만들어내는 흡수한 영양소들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이 나쁘면 사실 온몸이 같이 나쁠 수밖에 없죠. 장의 면역력이 약해서 외부 물질들이 계속 들어오는 상태, 잘 해결되지 않은 상태, 또는 자가 면역이 계속 일어나는 상태에서는 온몸에 흡수할 수 있는 영양 성분 자체도 결코 건강한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장기들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에너지의 중심, 영양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장 건강이 온몸에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장 건강, 또 장의 면역력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장이 망가졌을 때 보내는 신호가 있나요? 환기나 또는 변비가 있거나 또 이제 악취가 나는 변을 계속 본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장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변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장 안에 찌꺼기가 계속 오래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이 찌꺼기가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변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지나다 보면 변이 점점점 딱딱하게 굳습니다. 어떤 분들 토끼똥처럼 이제 보는 분도 계시죠. 또 너무 굳어서 이제 또 안 나오기도 하죠. 정말 부득이한 경우는 관장약이나 관장을 통해서 이제 변을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 변이 장 안에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변에 있는 성분이 장 상피세포로 계속 흡수가 됩니다. 변의 독소도 같이 수분도 흡수가 되고, 수분이 흡수가 되니까 변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수분만 흡수되겠어요? 변에 있는 독소도 같이 흡수가 됩니다. 장 상피로 계속 흡수가 되다 보니까 이제 혈관을 타고 장간 순환이라고 해서 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간에도 독소가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 몸에 장, 뇌, 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과 뇌 질환을 굉장히 많이 연결지어서 뇌와 장의 상관관계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킨슨이나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질병들은 뇌질환이니까 장과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잖아요. 파킨슨이나 치매, 알츠하이머 같은 이런 뇌질환자들의 공통점으로 장이 나쁘다라는 공통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 뇌, 축을 통해서도 장의 독소가 계속 몸속에 흘러들어서 혈관을 타고 이제 뇌까지도 그 독소가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은 분들은 편두통이 가끔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변비부터 시작해서 장에 있는 독소가 장간 순환, 간으로, 장뇌축, 뇌로 계속 같이 흘러간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중요한 건강이 바로 장 건강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또 변이 계속 악취가 난다. 저는 이제 완전 소화의 증거로 완전 연소돼서 부변을 봐야 됩니다. 라고 꼭 강조를 드리는데요. 바로 부변이라는 것은 영양소가 완전히 잘 흡수가 돼서 찌꺼기만 나오게 된 결과물이고, 이것은 물보다 비중이 더 가벼워서 물에 뜨는 변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은 애가 황금변을 봐야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애기들만 황금변을 봐야 될까요?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변으로 이제 황금변, 바나나 변이라고 하죠. 바나나 굵기의 그런 밝은 갈색, 황갈색으로 황토색의 그런 밝은 변이 가장 건강 상태가 좋은 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은 악취가 나지 않아요. 그냥 약간 구수한 뭔가 좀 그런 냄새가 나서 내가 건강 상태가 좀 좋구나 이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정말 완전 소화 건강식을 하면 부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악취가 난다라는 것은 일단 나쁜 음식을 먹은 결과물이 될 수 있고요. 장내 미생물이 건강한 균,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장내 미생물 상태까지 연결이 되는데, 나쁜 장내 미생물이 많은 환경에서는 당연히 면역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 몸에 장내 미생물이 단세지방산 생성이라든지 대장 상피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일도 하고 있고, 또 면역세포들을 훈련시키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과도 또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는 변은 그 자체로 독성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 몸에 독소가 많은 환경을 또 제공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당연히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신진대사도 떨어지게 되고, 간 건강과 뇌 건강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